올라서 좋기는 한데요. 욕심이 좀 납니다. 1950선 그리고 660선 좀 뚫어줬으면 하는데 지수는 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물 전략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전화 다시 연결 시도해 보겠고요. 현재 상황 좀 더 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 상승불 뿐만 아니라 오늘 수급이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거래소, 코스닥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초반부터 포지션 변화 없이 꾸준히 좀 매수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시장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김윤서 연구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줄 전략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일단 그 시장 리스크가 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좀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다시금 증시에 또 훈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들 체크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반등의 트리거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특히 공급 측면, 뭐 이라크와 사우디의 어떤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어떤 산유량 동결 가능성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추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뭐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국제 유가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크레딧 상품들, 특히 미국 하이힐드 시장이 굉장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그 미국 셰일러 업체들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그 리스크를 계속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3월, 4월 계속해서 조금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더라도 그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유가 방향성도 위쪽, 그다음에 주식시장 특히 이제 주가의 방향성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열어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런 국제유가 반등과 여기에 따른 어떤 크레딧 리스크 완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분위기에 몸을 실어도 될지 오늘 장에서는 그럼 적극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오늘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는지 전략도 세워주시죠. 말씀해주신 대로 뭐 단기 급등 한 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지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뭐 단기 급등했지만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그렇게 뭐 큰 부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분할 매수 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제 2000포인트 정도 타겟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과 같이 이제 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무시가 당했었죠. 뭐 특히 이제 고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아무리 비싸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금들이 몰렸었고, 반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시장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고 변동성도 계속해서 높은 장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접근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시장 반등을 주도하는 핵심 트리거는 국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정유와 건설 업종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정유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GS 건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레벨이 2000포인트 쪽으로 근접을 할 때는 증권업종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트레이딩 구간에서 조금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증권업종까지 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 2000선으로 보시나요? 상단은 뭐 2060포인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다면
다시 또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은 지금 좀 지나치게 하반기 쪽으로 지연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 내에 충분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달러와 강세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 특히 중국의 외환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그 이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저희가 KDB 대우증권의 시각에서 또 3월 증시 전망을 해봤는데요. 가장 좀 보수적인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이었죠. KTB 투자증권 지금 김윤서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예상 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60까지도 좀 내다보면서 향후에 추가 상승 좀 더 염두에 둔 전략 권해주셨네요. 현물 전략 포인트 짚어봤습니다.